내 남편이랑 바람핀 여자, 내 아내랑 바람핀 남자를 보면 정말 화가 많이 날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상담을 오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는 일반적으로는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왜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고 말씀드리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람을 핀 상대방에게 가장 확실한 복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속한 사회단체나 집단들에게 그 사람이 부정한 행위를 했다라고 알리면서 그 사람에게 망신을 주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상간자의 직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든지 전단지를 배포한다든지, 또는 상간자의 부모나 지인, 같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 바람 폈어요 라고 알리면서 그 정보를 알리는 행위, 또는 그 사람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에 그 사람이 바람을 폈어요 라고 이렇게 알리는 행위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이 나중에 어떻게 본인에게 돌아올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일명 법률적인 용어로 자력구제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력구제라는 것은 내가 당한 일 내 힘으로 스스로 구제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자력구제는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력구제라는 게 힘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세게 복수를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정말 자기가 당한 만큼 복수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도 없을 뿐더러 반대로 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보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같이 법치주의를 추구하는 나라에서는요, 자력구제는 매우 금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행위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러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사실적 시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 형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데요. 내가 어떤 사실이 그 사람에게 부정한 목적, 즉 명예를 훼손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게 된다면은 그것이 실제 사실이라 하더라도 처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어떤 정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 부분이 허위인 경우가 포함이 되었을 경우에는 또다시 그 부분으로 인해서 허위사실로 인한 처벌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에게 얻은 정보, 상간을 했다는 정보를 얻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동의를 얻지 않고 정보를 얻는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추가될 수 있는데요. 결국은 내가 상간자한테 복수를 하기 위해서 했던 행위가 나중에 이혼소송이나 또는 상간자 행위 소송에서 손해배상 범위가 다소 줄어들 여지도 있고요. 또는 내가 경찰 수사 또는 이제 추후 법원 재판을 받게 되면서 그 사람들에게 더더욱 내가 억울한 피해자인데 내가 결국은 가해자가 되어가지고 처벌이 되는 부당한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상간자 소송에서는 내 감정적인 부분을 강조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성적으로 이런 행위를 해도 될까 판단해 보시고, 그런 부분이 정말 헷갈리신다 하면은 법률 상담가에게 한번 상의를 해 보신 다음에 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